저는 올해로 67입니다. 회사를 다닌 지 40년 만에 퇴직했고 지금은 손주 둘과 주말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문 보고 산책하고 저녁 준비 돕고 시간은 많은데 쓸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디 좀 갈까? 애들이랑 여행이라도. 아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애들이 편해야 가지. 맞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제 제안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어색해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족여행을 함께 다녀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길어졌고 오후에는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졸업식인 거 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졸업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자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중학교 입학식에는 꼭 가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식 날도 출장이 겹쳤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꼭. 고등학교 입학식 날에는 임원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그날만큼은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캘린더에 동그라미까지 쳐뒀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대표이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장이상 전원 필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회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큰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꼭 가고 싶었는데. 아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랑 잘 다녀올게요. 괜찮다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둘째에게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이 때 못했던 걸 만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둘째의 학창시절도 비슷했습니다. 운동회 하계회 상 받는 날 생일. 제가 함께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의 유소년기를 저는 회의실에서 보냈습니다. 사춘기는 출장지 호텔에서 지나갔고 성장기는 야근하는 사무실에서 흘러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가장으로서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결혼했고 둘째도 곧 결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식사 자리, 여행 계획에 아이들은 예상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도 편하게 지내. 저를 배려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관계는 쌓이지 않으면 공백으로 남는다는 것을.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첫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큰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감정적이지 않았는데 손주를 안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주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할아버지. 조언하고 가르치는 어른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어른. 아들 며느리가 허락하는 한 주말마다 손주 집에 갑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 산책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손주가 노는 걸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봅니다. 손주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배고프다면 간식을 챙겨주고 졸리면 안아줍니다. 크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손주가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가자.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큰아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달라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의 역할에서 벗어났습니다. 책임과 의무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어른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하는 것들, 며느리와 사위에게 하는 것들이 과거 제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입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아빠였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어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부족했던 가장에서 환영받는 할아버지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부족했던 가장에서 환영받는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조건 5가지. 조건 1. 시간의 보상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입니다. 과거를 만회하려고 무리하게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하는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건이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인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녀가 며느리가 사위가 힘들어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래 힘들었겠다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가르치려 들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 3. 경제적 보상과 지원보다는 일상의 신뢰 쌓기가 최우선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부탁을 들어주고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것. 그런 일상의 신뢰가 쌓여야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조건 4. 과거를 변명하지 않는 자세가 관계 개선의 시작입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있지만 상대에게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부족했던 건 부족했던 것으로 인정하고 지금부터 다르게 하면 됩니다. 설명보다 실천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조건 5.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녀와 손주는 내 인생의 연장선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간섭하지 말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저는 지금 67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날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조금 다른 어른으로 살고 싶습니다. 손주가 커서 저를 기억할 때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 나이에 배운 유일한 희망입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